깡패다. 그러니까 뭐 깡패다. 일하지 않고 그냥 남의 것을 뺏는.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생략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 나가 사회주의를 잘 모르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본 주인한테 사회주의가 이런 거더라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일본인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제대로 된 사회주의는 아니죠. 이제 거기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공평하거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것을 가져다가 우리 같이 나눠 먹고 살자. 이런 게 사회주의다. 근데 이제 나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도둑놈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뭐 게으르거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의 것을 뺏어다가 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게 깡패 아니냐. 불황당패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히려 나쁜 놈들이다. 불황당패다. 깡패다. 그래서 그런 적대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저씨가 그런 불황당패야. 자, 아니 그렇다면 이제 아저씨와 나의 대화가 이어져요.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서로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어.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5년이나 했으니까 쓸데없는 공부했다. 그거 뭐란 말이요?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도 왜 돈을 못 모으나 했더니 이제 보니까 공부 잘못해서 그랬군요. 비난하고 있죠. 공부를 잘못했다? 허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다. 옳다, 내 말이 옳아라고 하는 것은 아저씨가 진짜 나의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좀 약간 한심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지식인이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자신의 신세에 대한 자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봐도 좀 자기가 우습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동조지. 아 그래 들어보니 네 말이 진짜 옳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그래 나도 이제 너의 생각과 똑같이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 자조. 이거 봐요 글쎄 단박 꼼박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나의 착각. 그래 아저씨는 나한테 얘기가 안 돼. 대학까지 나오면 못해. 돈 못 벌었지. 그 다음에 말로 해도 나한테 못 이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암만 대학교 다니는 속에는 육조를 배포해서도 그렇다니까 글쎄 아저씨 왜 그러니? 그러면 이제 아저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회주의가 무얼로 알고서 그러느냐? 내가 그깟 걸 잘 몰라요? 나 안다라는 거죠. 알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일본 주인한테 사회주의가 이런 거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사회주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이거 부자 것을 훔쳐다가 같이 나눠 먹으려는 아까 앞에 나왔죠. 불황당패 같은 걸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그게 사회주의냐? 불안당이지. 아저씨가 스스로 그게 무슨 사회주의야 불안당이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아저씨도 사회주의가 불안당인 줄 알고 계시는구려. 그러니까 나에게 사회주의는 곧 불안당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내가 어째 사회주의가 불안당이랬니? 그러니까 아저씨가 불안당이라고 하는 건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은 불안당이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와 내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는 거봐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불안당이라고 아저씨 입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쭉 계속 이제 서로 각자 생각만 얘기하니까 이제 아저씨가 이해가 시방 입신결혼을 하재니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씨 맘 달리 잡수시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냐? 걱정 안 되시오? 날 같은 사람이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나는 오히려 네가 걱정이다. 그러니까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본 사람 밑에서 이런 상황에 적응해가는 오히려 나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지문은 여기 화면으로 띄워드리진 않았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오히려 아저씨는 그렇게 일본 상황에 적응해가는 나를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도 내가 나의 계획을 쭉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서 가게를 따로 일본 주인이 나를 차려주면 그 가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10만 원을 벌어서 나는 평생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거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저씨 본인이나 걱정을 해라. 라고 해서 계속 서로의 생각의 차이만 확인하는 그런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결국에 끝에 보면 아저씨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닥 세게 반박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한테 비위 맞추고 아첨하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월급 받고 가게 하나 좀 차려주기를 바라고 그걸로 돈이나 많이 벌어서 그냥 돈 걱정이나 안 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전혀 나에게는 어린 아이가 아닌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청년인데도 뭐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좀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민족의식, 사회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부정적인 인물.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저씨는 이제 긍정적인 인물이 되는데 이제 이 아저씨도 딱히 나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나가 부정적인 인물, 아저씨가 긍정적인 인물인데 오히려 부정적인 인물이 긍정적인 인물을 조롱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칭찬과 비난의 역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작품 읽는 내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나오죠. 사회주의 불안당 이랬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나는 내가 걱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몇 문제가 있죠? 먼저 1번. 나와 아저씨가 갈등한 이유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했는데 이 두 사람은요. 처지도 다르고 근본적인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냥 돈이나 많이 버는 게 목표. 그러다 보니 뭐 일본 사람에게 적당하게 뭐 아부도 하고 굽신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아저씨는 지식인 많이 배워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소설 끝날 때까지 전혀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나는 결국 아저씨한테 실망만 하고 끝나요. 그럼 우리는 그런 나한테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아저씨가 주어진 현실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나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추구하는 목적, 가치관 이런 게 전혀 다르다. 이것이 갈등의 근본 이유고요. 그 다음 2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과 효과를 정리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소설이 훌륭한 이유 바로 정확하게 4번에 보시면 비판받아야 할 인물, 나가 오히려 비판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인물을 비난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왜곡된 현실 구조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만약에 뭐 외국인이나 뭐 다른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은 나의 입장에서 진짜 아저씨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건 나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4번이고요. 그 다음 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그 아까 대화 중에 보면 옳다, 내 말이 옳아 라고 아저씨가 그 나의 말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밑줄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나의 말이 옳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자기가 보기에도 그래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 자조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공부한 대로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그런 한탄스러운 인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니은에 담겨있는 속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니은이 몽고하니 너도 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기에 그래 나도 딱하지만 너도 딱하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일본 사람한테 아부하고 비 맞추는 너도 참 딱하다. 라는 얘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버리고 일본인들의 비에 맞추며 살아가려 하다니 너도 참 딱하다. 그런 이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족의식, 역사의식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생각. 자, 그 다음 5번. 독자가 나에 대해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상대의 말을 잘 들어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저씨랑 대화하는 걸 읽어보면 좀 깝깝하죠. 제대로 좀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폭넓은 역사적 전망이 없어요. 역사적 의식, 사회의식 이런 거 없다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인생관으로만 모든 세상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려 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아저씨가 어리석은 거죠. 여기까지는 맞고요. 답은 4번.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함으로써 심리적 쾌감을 얻으려 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나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치숙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작품도 생략되어 있는 부분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저 깡쌤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